있죠. 물론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 지역균형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서울대가 꼭 된다라는 보장을 못하면 카톨릭대학교장 추천 전형은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고 이러면은 오늘은 이제 빅6 의예과에 합격하기 위한 성공적인 지원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지역균형과 그 다음에 그 카톨릭대학교 추천 전형 어디를 넣어야지 되게 유리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대 지역균형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서울대가 꼭 된다라는 보장을 못하면 카톨릭대학교장 추천 전형은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단계 합격을 한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고 이러면은 실질 경쟁률이 1.42대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되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카톨릭대학교장 추천 전형은 좀 합격하기는 좀 쉬운데 서울대를 놓치기는 좀 그렇고 서울대 일반으로 가자니 작년에 14대 1에서 영재고 가고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각 6개 대학의 이 빅6 의예과의 그 합격자의 분포라든지 최저 내신은 어디까지였는지를 갖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분석함으로 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갖다 선정하는데 큰 도움이 좀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선 서울대 지역균형과 카톨릭대학교장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일이 일치하죠. 12월 2일로 다 면접일이 일치합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카톨릭의대를 갖다 한번 살펴본 다음에 뭐가 유리한지 기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도 알아보고요. 이게 이제 서울대 의예과의 지역균형은 경쟁률이 5.33대 1이었고 50%까지 1.03, 70%까지 1.09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은 사실은 이제 어떤 특징을 갖냐면 70%까지 1.1대 1 때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70%까지 1.09, 1.0대로 끝났죠.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1.1등급대가 되면은 어떤 부담감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늘기는 할 겁니다. 왜 늘 거냐면 이제 과탐투가 빠졌기 때문에 서울대 지역균형을 갖다 지원하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에 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아주 급격하게 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1.0대나 1.1 초반대인 학생들만 될까라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합격한 그 서울대 지역균형으로 합격한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 내신 1.3등급 때도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역균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다고 한다면 굳이 다 절대적이지 않다. 내신이 무조건 1.0등급 대의 학생들만 서울대 지역균형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서울대 일반 전형이 높아졌죠. 11.74대 1이었나요? 거기서 14.58대 1로 높아졌는데 50%까지 1.18, 70%까지 1.28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얼마였냐면 1.42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1.18, 1.42였는데 모 자사고의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3명이 되는데 그 모 자사고의 합격자 분포를 보면 1.5등급 미만대가 한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7등급, 1.8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해서 3명이 합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한 학교의 자사고 예를 들었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의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보면은 전년도의 자료를 보면 1.2등급 대, 1.3등급 대, 1.5등급 대에서 1차 합격한 사례들이 이제 서울대 의예과에서 일반 전형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전부 다 일반고 학생이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도 1등급 대에서 이렇게 1.5등급까지 해서 비교과가 좋으면 1차 합격한 사례가 있지만 물론 이제 최종 합격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의 1.2등급 대, 1.3대, 1.5등급 대도 1차 합격한 사례가 있다. 이걸 갖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럼 왜냐하면 이게 서울대학교가 절대적인 내신이 아니다. 이게 다 일반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비교과가 좋고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 전형에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카톨릭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톨릭대를 보면은 카톨릭대는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얼마냐 25명으로 줄었지만 합격자 분포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로 저렇게 많냐면 1.3등급 대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죠. 최종 등록자가 1.3등급 대까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장 추천은 한 명씩이기 때문에. 근데
합격했는데 미등록이야. 그건 1.4등급대가 있고, 그 다음 1.8등급대가 있고, 2.1등급대가 있고, 그 다음 2.7등급대가 이렇게 있죠. 저희가 2.1등급대 같은 자사고 학생,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을 본다고 한다면, 영재고 가고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성상, 영재고 가고에서는 의대 추천을 해주지 않죠. 그 학생들이 빼면 저런 학생들은 이제 다 자사고 학생들인데, 이런 이제 자사고 학생들의 어떤 분포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자사고가 몇 개야, 물론 그 국제고 학생들도 국제고에 자연계열이나 국제계열이 있는 학생들은 들어오긴 하죠. 근데 그런 학생들을 학교를 빼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합격한 학생들은 뭐 1.3등급 때는 물론 자사고에서 1.3등급이 정규 2등을 하기 때문에 1.3등급 때도 있지만, 저 1.2, 1.3등급 대에서 꽤 합격한 학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서울대 지역균형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마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 1.2에서 1.3등급 대에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다수 합격을 했죠. 그래서 15.96대 1의 작년의 경쟁률에서 1단계 4배수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 응시율이 얼마였냐면 80%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면접 응시자 중 충족률이 87.5%였어요. 그 충원율이 얼마죠? 96%가 되다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얼마밖에 안 됐다. 1.42대 1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내가 내신 컷도 저렇게, 그 내신 컷도 합격자의 레인지 안에 들어가고 비교과가 우수해서 1단계 뽑힌다고만 하면 수능 최저가 3합사니까 실제 경쟁률이 얼마? 1.42대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봐갖고는 지금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등급대인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 지역균형을 갖다 지원할 경향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전형과 서울대 지역균형을 보면은 서울대 일반전형은 2배수잖아요. 그리고 영재고 가고가 다 들어오죠. 근데 서울대 지역균형은 일반고인데 일반고에서 1차가 3배수예요. 작년에도 5.33대 1이었죠. 저거 경쟁률 높아봤자 7대 1 높아질까요? 7대 1 이상 안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탐투가 사라지긴 했지만. 왜냐하면 저것이 또 어디에서 끝나면 70% 거의 1.0대에서 끝났기 때문에 1.1등급 대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부담을 가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0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모 지역에서 작년에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서울대 의예과가 지역균형으로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모 지역에서 얼마 안 됐죠. 한 2명밖에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대 지역균형을 넣어야 돼, 서울대 일반전형을 넣어야 돼, 되게 고민이 될 겁니다. 유리해 보이기는 서울대 지역균형인데 서울대 일반전형으로 가자니 이제 영재고 가거나 자사고 학생들이랑 부딪히는 이런 경우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어디냐면 이제 본인의 학생부를 갖고 내가, 카톨릭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대나 1.0등급 대인 학생은 연대나 이런 성균관대나 이런 데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내가 연대나 이런 데 성균관대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서울대 지역균형에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균관대나 연대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불안해. 근데 불안하다고 한다면 이제 카톨릭대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 더 높겠죠. 1.0등급 대에서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꼭 서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넣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2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에 1.3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시켰지만 그것은 이렇게 극히 적은 사례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1.2등급이나 1.2등급 대 정도 됐는데 내가 학교에서 1등이야.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넣을까?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을 넣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2등급, 1.3등급 대에서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대를 일반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를 갖다 오히려 정규 1등 학생이 추천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1등급 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09가 서울대 지역균형이 70% 컷이었잖아요. 이건 1.1등급 대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급 초반대인 학생은 서울대 지역균형을 노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등급 조금 초반이 좀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보면은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가 일반 전형에서 14대 1, 15대 1이라 하더라도
14대 1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영재고 과고 학생들만 뽑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일반고 학생들도 50%까지 1.18이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나 특목고 자사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대학들의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일반 전형에서 거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이 뽑히거든요. 일반고 학생들이 뽑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물론 서울대 일반 전형에 저희가 합격시킨 아이는 서울대 일반 전형에 1.0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에는 이렇게 이제 최근 자료들을 보면은 어떤 학생들, 저희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1.2등급, 1.3등급, 1.5등급에서 1차 합격을 통과한 사례가 있거든요. 물론 1.5등급인 학생은 최종 합격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1단계가 2배수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면접을 잘 본다면 1.2등급, 1.3등급 학생들도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갖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뽑힐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서울대를 피해 가잖아요. 이 학생이 여길 넣었으면 가고. 근데 자사고 같은 경우에 작년 대부분 다 두세 명씩 다 중복 합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대 의대는요. 그러니까 굳이 피해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은 2등급 미만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서울대학교에 비교과에 대한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 나보다 내신이 좋은 학생이 넣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 전략을 갖다 짜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가 제가 볼 때 2등급이면 저는 2등급 초반도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최근 자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보면 1등급 대인 학생들이 넣는 것이 특목고 자사고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2등급 2.9나 3.13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오히려 충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연대를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제 작년도 자료로 2022학년도 자료로 발표한 건데 의치학결의 총합격 비율이 얼마가 되냐면 일반고 비율이 얼마죠? 37.4%고 광역자사고가 12.1%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단위 자사고가 그 다음에 이제 전국단위 14.1%고 과학고가 10.1%고 영재고 과고가 26.3%라고 이렇게 이제 활동우 수형이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도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일반고 비율이 37.4%죠. 근데 이제 요번에 2023학년도에 의치학결에 합격한 학생들에 보면은 요 파란색 점이 바로 이제 뭐냐면 평균이죠. 파란색 점이 평균인데 그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30이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0.34죠. 그러면 이제 대략 얼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1.7, 1.8등급 정도까지는 합격을 했다라는 산포도를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치 제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상치 제외라는 얘기는 저희도 이제 몇 년 전에 합격시킨 학생이 2.51 등급이었는데 이상치에서 빠져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51 등급인 학생이 이상치잖아요. 연대의대 같은 경우 1.7, 1.8 등급까지 합격을 하는데 2.5 등급이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된 학생들도 한두 명은 있을 수 있다. 이상치 제외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연대 활동후 수형을 보면은 2021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55명이었죠. 경쟁률이 11.73대 1이에요. 그렇죠? 근데 경쟁률이 이제 11.73대 1인데 50%까지 1.2등급. 이게 이제 27등일 때가 1.2등급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숫자를 몇 등이 이제 50%컷인지를 넣어놨거든요. 70%까지 1.8등급이에요. 38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때 2.51 등급인 아이를 합격을 시킨 사례가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이상치죠. 이상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발표된 자료에는 이제 바깥에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 4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 높아졌겠죠. 14.14대 높아졌는데 자, 그러면은 이때의 70%까지 28등이잖아요. 이칠에서 29등 정도가 되겠죠. 29등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1.3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까지 1.2등급 되었고 27등이었을 때가 1.2등급 되었는데 29등일 때 1.31이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인원이 대거 줄어서 그렇지 대부분 대략 내신이 아주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 합격자 수의 앞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래서 봤었을 때
요 1.8등급이 이제 38등이라고 보여준 거는 뭐냐면, 아까도 보면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연대가 의치하게 합격한 학생들의 이 분포도를 갖다 보면은 1.7, 1.8등급까지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내신 등급 것이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목고 자사고에 가능한 내신권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상치라고 하면 1.2등급 초반도 지원이 가능하죠. 저는 뭐 아주 비교과가 우수하고 그 다음에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다면 저는 거기서도 합격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왜 저희가 2.51등급도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교과목 이수한 사례나 세특 사례가 아주 우수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는 이상치 정도로 합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목고 자사고에서. 그러면 이제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1.8등급 정도가 적절한 그 내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합격시킨 학생들은 다 2022년도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가 연대의대 4명 합격시켰거든요. 연대의대 4명 합격을 시켰는데 연대의대 4명 합격시킨 학생들 다 1.06, 다 요 정도에 대한 내신 등급이었거든요. 1.06대 등급들. 그러니까 요런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했대. 요 전후의 내신이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높아졌죠. 1.18, 1.31에서 1.08, 1.12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연대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내신을 조금 더 약간은 좀 강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저희가 또 딱 봤을 때 자기가 작년에 된 애들은 1.1등급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차도 대부분 안 됐어요. 일반고 학생들은 대부분 1.0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그건 제가 몇 번이고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작년에 제가 4명 합격하는 학생들도 다 1.06의 전회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50% 것이 1.08이었던 것이 저희들의 입결을 보면은 이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08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1.08, 그 다음에 요런 이제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는 그 1.3등급대인 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그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일반고는 제가 보기엔 1.0등급대, 특목고 자사고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저 내신은 한 1.8, 그죠? 1.7, 1.8 정도까지는 그 특목고 자사고에 합격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의 1.12다 이런 결과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어떤 교과목이나 세특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이제 한 이렇게 이제 1.34등급 정도까지는 돼야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균관대를 보겠습니다. 성균관대가 이렇게 이제 합격자 분포도를 갖다 발표한 거는 이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때를 갖다 보면은 요 전에 보면 항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5등급 때까지가 77.8이죠. 1.5등급 때는 대부분 1.0, 1.1등급 대죠. 1.2도 일부 있긴 하지만 77.8%였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2등급 대 사이가 11.1%, 2에서 2.5등급이 5.6%, 2.5에서 3등급이 5.6%예요. 이때는 이제 합격자가 이제 24명이니까 한 명, 2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5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겠죠. 물론 1.5등급 미만 중에서 특목고 자사고가 있겠죠. 하지만 1.5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라고 한다면, 그 1.5등급 때 이유가 한 4명 정도 있고, 1.5에서 2등급이 2명, 2에서 2.5등급이 2에서 2.5대 1명, 2.5에서 3등급이 1명, 이런 분포들을 보이죠. 이런 분포들은 사실은 어디하고 되게 비슷하죠. 카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도 이 뒷부분의 특목고 자사고 분포를 보면 카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울대, 이런 데들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는 2021년도, 2022년도는 3배수였죠. 2023년도에는 20명으로 줄어들면서 5배수거든요. 요번에 다시 5배수가 됐죠. 다시 5배수가 됐는데 25명의 경쟁률이 그 21대 1이었고 이때는 3배수를 뽑았는데 3배수니까 75명이잖아요. 충원이 얼마? 73명이에요. 근데 면접을 안 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면접을 안 오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도 거의 다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0% 것이 1.1등급 대, 70% 것이 1.3등급 대 이랬는데 이제 합격한 내신껏 2.0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그럼 특목고 자사고인 걸 거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등급 대 정도까지는 뽑혔겠죠. 2022년도에 보면은 이때도 이제 3배수였거든요. 그죠? 19.4대 1인데 충원 인원이 38이니까 얼마가 되죠? 63번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면접 안 온 학생들을 갖다 뽑으면은 뭐
뭐 2월이 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상당부, 그러니까 1차 통과한 학생 대부분 다 붙었다는 얘기죠. 50% 컷은 1.09, 70% 컷은 1.14.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성균관대 입학처에 한번 그 문의해 봤었을 때 1.1등급대인 학생들도 상당수 일반고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1.1등급대인 학생들도 뽑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오히려 1.14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고나 지역자사고나 이럴 수도 있지만 1.1등급 때도 합격은 가능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단지 이제 이렇게 70% 컷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1.1등급 때에도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뽑혔다. 근데 2023년도에 보면은 이제 이게 좀 그 변수가 나타나죠. 20명을 줄인 대신에 1단계 5배수로 뽑았죠. 1단계 5배수 뽑다 보니까 100명이잖아요. 근데 경쟁률이 25.50대 1이었는데 충원 인원이 78명이에요. 그럼 얼마죠? 100명 중에서 98명이 뽑혔다라는 거죠. 98명이 뽑혔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은 98명이 뽑혔으니까 또 면접 안 오는 학생들 생각을 하면 대부분 다 선발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내신 등급이 어디죠? 이렇게 이제 20명으로 줄었지만 1.0대가 아니라 오히려 50% 컷과 70% 컷을 비교해 보면은 2021년도 입결 결과랑 50% 컷은 비슷하게 나왔고 70% 컷은 더 낮아졌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거겠죠. 절대적이긴 한데 이 결과가 나온 이유는 바로 충원 인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1.3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보면은 올해는 어떨까라고 본다면 올해 25명이 되고 5배수잖아요. 그럼 125명입니다. 뭐 충원 인원의 결과 없이 나는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등급 한 전후 정도까지 또 이제 1단계가 이제 25명이 늘었잖아요. 20명일 때 100명이었다면 25명이면 125명 되니까 광역자사고나 1.4등급 때까지 전후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초반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50%것 70%것 보면 아까 성균관대 보시면 그 전년 답이 77.8%가 얼마였죠? 그 1.5등급 미만이었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러니까 50%것 70%것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1.2, 1.3 이렇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뒷부분에 가서는 2등급 초반대까지도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성균관대는 사실은 이제 수능 전 면접이기 때문에 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 5배수 들어가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1.0대 1.1등급 대 학생들이 늘 거고요. 그렇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제가 말한 이런 정도 학생들이 늘 텐데 이거는 어찌됐든 간 25.50대 1에서 5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5배수 안에 들려고 하면 역시 이제 비교과가 좋아야 되는데 성균관대가 요번에 뭘로 바꿨죠? 성균관대가 요번에 이제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이라는 용어를 갖다 탐구 역량으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탐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 뽑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요번에 보면은 이제 성균관대가 발표한 계열을 보면은 다른 학과 공학 계열이나 이런 데들도 내신이 좀 70%까지 낮아졌거든요. 일반고 같은 경우도 3.56까지 공학 계열에서 됐다고 하고 이 얘기는 이제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성균관대가 내신이 높았는데 비교과를 많이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70%컷도 낮아지고 일반고 학생들이 3.56 이렇게 이제 되지 않았나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이 저는 의대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과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이 정도 내신 등급 때까지는 한번 성균관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근데 울산대를 보겠습니다. 울산대를 보면은 2021년 14명이었죠. 경쟁률 17.29대 1이었고 충원율이 16명이었는데 50%까지 1.3이었고 최저 내신이 2.67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4명이었죠. 19.36대 1이었고 충원 인원이 15명이었고 50%까지 1.34고 최저 내신이 2.97이었어요. 이때 1차에는 2.4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2023년도 10명으로 줄었죠. 10명으로 줄고 20.30대 1이었는데 충원 인원이 16명이에요. 근데 50%까 10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건 7등이고 이건 5등이고 보니까 1.14가 이렇게 됐죠. 근데 최저 내신은 1.29였어요. 최저 내신은. 이거는 이제 최저 내신 1.29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졌나라고 보면은 자, 이건 10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등이 1.29였던 거고 14명 정도 중에서 항상 저희가 보기에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은 한 8명에서 10명 정도의 어떤 비율로 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일반고나 이제 뭐 무일부 자사고에 내신 극상위인 학생이 뭐 뽑힐 수도 있었겠지만 1.29 등급인 학생이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1.29로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럼 또 최저 내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2022 입시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 1단계 5배수 70명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 응시율이 60% 됐고 면접 응시 자정 최저 충족률이 62.5% 30명이었어요. 근데 충원 인원이 15명이기에 14명 대 15명 29명이었으니까 30명 남았으니까 한 명 빼놓고 다 붙었네 라고 했는데 정시 2월 된 인원 찾아보니까 수시 2월 3명 발생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맞춘 애는 다 붙은 거죠. 그렇죠? 1단계 통과되고 수능 최저 맞춘 학생은 다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2등급 초반대까지 그럼 다시 요번에 얼마가 되죠? 올해는 14명으로 증원되죠. 14명 증원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3합사의 완화가 변수이기는 해요. 3합사의 완화가 변수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1단계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전에 5배수에서 이런 학생들을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뽑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의 내신 등급 컷안에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들어가는 내신 등급 컷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내신 2.67이었는데 요번에 카드에 보면은 최종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았자 합격한 학생 중에 2.7등급이 있잖아요. 성균관대도 합격자 3포도 보면은 최저 내신 중에 2.5등급 3등급이 된 아이가 있잖아요. 특목고 자사고에. 그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일반고는 1.2등급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는 2등급 때 초반대까지는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 일반고는 이제 1.2등급 전후 정도 되겠죠? 이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울산대를 1단계 통과하기에 안정적인 내신 등급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을 보겠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을 보면 2022년도와 2023년도 입시를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죠. 어차피 이제 모집 인원도 같고 경쟁률도 되게, 그러니까 풀이 다 비슷한 겁니다. 학교당 4%였기 때문에 충원 인원도 34명, 30명 비슷하고 50% 것도 1.16, 1.16 비슷하고 70% 거 1.20, 1.18 비슷하고 최저 내신도 거의 1.3으로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1등급 대 학생을 합격시켰는데요. 단지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2.73대 1이냐, 3.71대 1이냐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고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학업 역량은 반영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잘 모집 요강 읽어보시면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내신은 저거겠죠. 교과의 성취 수준이 학업 역량이겠죠. 반영하지 않으나 교과의수 충실도를 본다. 근데 교과의수 충실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번에 학교 추천 전형에선 단순히 쉬운 과목만 성적해갖고 내신만 잘 딴 애들을 뽑히는 게 아니라 지원 과목에 대한 부분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죠. 지원 과목에 대한 부분. 여기서 보면은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및 학업생의 충실도가 70% 반영되고 30%가 이제 공동체 역량이죠. 그래서 단순 내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핵심과 권장 과목의 이수 여부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거 저는 예상합니다. 이건 분명히 저는 핵심 권장 과목 이수하지 않고 그냥 내신에 쉬운 과목만 따고 내신만 좋아서 절대로 안 뽑힙니다. 20%가 있잖아요. 서류평가가. 그래서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생의 충실도, 이 부분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는 18명으로 감소가 되죠. 이게 이제 변수죠. 그럼 18명으로 감소가 되는데 산술적으로 따지면 1.17 정도까지 되겠지만은 그래도 20%의 이제 과목 선택의 이수성 이런 보면은 한 1.2등급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1.0등급 대와 1.1등급이라고 한다면 고대학교 추천전이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제일 유리하죠. 학업부 수형 계열적 합평가면 누구랑 부딪히는 거죠? 특목고 자사고하고 영재고 가고 학생들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대 어디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 추천 전형 갖다 적절히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고대 학업부 수형을 보겠습니다. 의외였던 것이 충원 인원이 작아서 항상 고대는 브릿지잖아요. 서울대, 연대,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와 카대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 연대, 성균관대 이렇게 가면 지역균형 넣는 학생들도 고대는 거쳐갈 수밖에 없죠. 6개 학과를 갖다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지나가는 데가 고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는 항상 충원율이 100% 이상씩 나왔는데 작년에 유일하게 학업부 수용이 100%가 안 나왔어요. 대신 계열적 합평에 100%대였는데 200%대로 늘었어요.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고대에서에 대한 부분은 충원이 이제 경쟁률도 29대 1에서 26대 1로 좀 줄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내신 등급 컷이 어떻죠? 거의 유사하죠. 50%까지 1.47, 1.46이었고 70%까지 1.65, 1.66이었고 최저 내신 1.9 등급 때 다 갔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2.1등급 정도 되는 학생 1차 합격을 했는데 최종 합격은 되지 않았죠. 수능 최저 충전율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충원율에 따라서 실질 경쟁률이 차이가 나는데, 충원율 같은 경우에 이제 2022학년도는 100% 이상이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1.59대 1이었고 작년에 2.22대 1이었죠. 근데 2021년도 전까지는 학업부 수용에 대한 실질 경쟁률이 1.0대 1이었어요. 거의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2022년도부터는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면서 경쟁률이 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경쟁률이 이렇게 1.0대 1이 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보여줬죠. 근데 올해 입시는 다시 좀 감소하죠. 올해 입시는 29명으로 감소하고 1단계가 6배수였는데 5배수 축소되기 때문에 내신은 제가 볼 땐 전체적으로 이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은 제가 볼 때 1.2, 1.3등급대 정도까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은 1.2등급대 또는 1.3대 초반 이 정도까지는 한번 고대 학업부 수용을 지원해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1.46인데 1.4등급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교과나 교과목 일수나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셔도 됩니다. 광역자사고는 1.4등급대까지, 특목고 자사고는 1.9등급대까지, 제가 2.1등급 때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1등급 정도까지도 한번 넣어보셔도 되는데, 부담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작년에 6배수였는데 올해는 5배수죠. 그렇기 때문에 1.9등급대까지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대 계열적 합평을 이번에 이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계열적 합평은 대부분 영재고 가고죠. 모집 인원이 15명이었고, 보시면은 항상 경쟁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재고 가고 학생들의 풀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50%까지 1.79, 70%까지 1.94, 최저넷이 2.0등급대였는데 2021년도에는 최저넷이 2.3등급대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에 보면은 15명의 경쟁률이 24.47대 1이고 충원 인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가 넘었죠. 근데 50%거 1.94, 70%까지 2.01, 최저넷이 2.3등급대였거든요. 요렇게 이제 근데 영재고 가고 학생이 아니니까 우리가 고대 계열적 합평 때 영재고 과고야라고 되는데, 영재고 과고 학생이 아닌 학생들 중에서 1.7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과 등을 갖다 이수하고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내가 5배수에 뽑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요 1.8등급대라는 것은 영재고 과고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1.8등급대까지는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궤적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2021년도에 최저내신 2.3등급대, 2022년 2.0등급대, 올해 요번 입시에 2.3등급대였으니까 2등급 초반대까지는 영재고 과고 학생들도 지원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영재고 과고가 물론 대부분 됩니다. 근데 영재고 과고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고대 계열적 합평의 장점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과에 대한 자신, 그러니까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고 비교과에 대한 이런 것이 깊이 있게 공부해서 자신 있다고 한다면 고대 계열적 합평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빅6 의학과에 대해서 제가 전형별로 한번 자세하게 분포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합격한 사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이제 지원이 이제 가능한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분석한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한번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서 이런 의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빅6 의예과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가능한 대신인 거죠. 이거를 더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에서 내가 붙고 안 붙고를 결정하는, 1차가 붙고 안 붙고 결정하는 요소는
항상 말씀 내신이 아닙니다. 그죠? 뭐죠? 비교과. 학생부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를 잘 갖춰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학생부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원 가능한 내신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 말까지 학생부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 아무튼 그 입시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평가 지침을 잘 인지하셔서, 그리고 숙지하시고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 어떤 비교과 활동을 갖다 학생부를 잘 채우시는 것이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